들어가도 어머, 될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나운서님, 제가 이렇게 또 네, 자리하시죠. 유명하신 아나운서님을 제가 또 뵈서 유명하신 고목님을 뵈서 반갑습니다. 아직도 여전하시네요. 고스트 상태인 태진이 장소에게 집요하고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질문을 저를 위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무엇보다 이 제목이 배드파파인데 영화 관련해서 시작을 했다가 드라마 유튜버로 지금 거의 전향을 했어요. 되게 오랜만에 MBC 오신 거 아니세요? 네, 맞아요.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한 2년 정도 탐남 TV라고 하셨어요. 그 하나 알죠? 네, 네. 했었죠. 그거 하다 코로나 때 딱 그만두고 MBC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 뒤로 봤더니 물론 뭐 코로나 시국도 있었지만 네. 되게 인터뷰 요청이 많이 있었을 법한데 네네. 많이 고사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네. 제가 주변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유명성은 돈을 주면 유명해질 수 있다. 그래? 네. 돈을 퍼보면 어떤 사람도 유명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눈동그래지. 어떻게 유명해질 아니 수 뭐 있지? 한 10억 갖다가 이제 아나운서님 제가 아. 채널에서 콘텐츠 막 터트리면서 어떻게든 만들면 지금 뭐 너 워낙 유명하시지만 좀 요즘 친구들한테 더 유명해지기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무명성은 뭐 1,000억을 줘도 다시 사람들 기억에서 지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어느 순간 딱 깨달아가지고 그러면 내가 나를 봐주는 사람들은 고몽을 봐주는 사람들은 저 인간 김윤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채널에 올라오는 콘텐츠 그 결과를 보는 거니까 나를 조금 숨기고 여기에 집중을 하자. 근데 커서 뭐 할래? 여기는 어떻게 나와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프로가 1사이프고 네. 저도 인생의 화두가 육아라서 지금 오. 그걸 딱 건드리시더라고요. 작가님이. 지금 아이가 몇 살이에요? 제가 4살, 1살. 4살. 4살이랑 60일 생후. 그래서 정말 육아에 대한 어떤 담론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리고 저도 제가 느끼는 것들이 요즘 되게 많아가지고 그게 맞나? 아나운서님이랑 토론하러 왔어요. 어머, 네. 너무 신난다. 우리나라 영화 유튜버 1호 네. 맞죠? 1호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저보다 먼저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네, 이거 팩트를 그럼- 지켜야 되니까. 오케이, 그러면 네. 화제성 1호. 화제성은 1호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아지니까. 아니 요즘에야 네. 사실은 뭐 영화 콘텐츠 네. 다루시는 분들이 워낙 많지만 그때 한 10년, 네. 10년 가까이 이전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유튜브가 이렇게 대중화되지도 않았고 네. 거기서 영화 콘텐츠 하나로 음. 막 수십만 뷰가 나오는 그쵸. 경우는 네. 없었으니까. 네, 사실 뭐 기록으로 따지면은 100만 구독자를 가장 처음 먼저 달았던 그 영화 유튜버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200만도 가장 먼저 달았고 오. 근데 300만은 우리 지무비 친구가 친해요. 네. 네, 그 친구가 이제 돌파를 해서 근데 사실은 그런 어떤 수치나 이런 것들을 뭐 제가 최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어쨌든 네. 이 바닥에서 굉장히 선두주자의 길을 그건 걸어오신 맞아요. 네. 분이기 때문에 이 삶의 이력을 통해서 뭐가 네. 달랐나 네. 어떤 차이가 있었나 네, 이런 네.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네, 네. 공홍 네, 네. 씨가 대학을 졸업하고 네. 유튜버로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회생활을. 네. 제가 어렸을 때 장래희망을 제가 이 프로그램 때문에 다 찾아봤는데 네. 다 공무원이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이. 그래서 저도 그 영향을 받았는지 이제 공무원이 되면 좀 내 삶이 안정적이고 좀 덜 불안하고 이런 희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 대학교 가기 전부터 그냥 나는 공무원이 될 거야 아니면은 공기업에 갈 거야라는 그게 있었어요.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공기업에 들어갔죠. 근데 공기업은 아니고 공공기관에 들어갔어요. 네. 네. 이제 사내에서 제가 이제 그래도 나름 활동을 좀 많이 했어요. 뭐 기자단도 하고, 뭐 글짓기에서 상도 네. 타고, 뭐 무슨 네이밍도 만들어서 상 타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홍보실에 있는 직원 그 선배님이 이제 너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으니까 편집 공부만 좀 해봐라. 네. 그래서 편집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이만한 책을 사서 그걸 하나씩 공부하면서 연습한 거를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사실은. 네. 처음에 영화부터 시작했던 게 아니라. 네, 처음에는 이제 애니메이션 제가 이제 만화도 되게 좋아해서 일본의 어떤 재밌는 애니메이션인데 그거를 제가 사람들한테 좀 소개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되게 특이했어요 내용이. 그걸 올렸는데 조회수가 한 2만 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 2만 명이면 되게 많이 본 건데. 그쵸. 왜냐면 구독자 베이스가 제로였으니까. 그래서 잠깐만. 근데 댓글이 막 달려요. 재밌다. 이거 뭐예요? 제목 뭐예요? 뭐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막 달리는 거죠. 진짜 그냥 내가 궁금한 것들을 네. 풀어냈네요. 네, 풀어냈어요. 올렸는데 두 번째 영상에 조회수가 20만이 나온 거예요. 오. 그리고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리고 구독자가 1만 명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지금 유튜브 도전해 보신 분들은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사실은 그땐 더 구독자가 잘 안 붙는 시기였고 맞아요. 그때 진짜 엔돌핀이랑 도파민이
그냥 머리에서 막 터지듯이 막 한 그냥.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희열이 있었구나.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곳에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부모님이 오랜 시간 네. 공무원을 꿈꾸셨다는 거, 뭐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이 안정감이라는 이 아늑함을 그냥 단번에 버리기는 또 쉬운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는 어떤 내가 이걸로 성공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어서 가셨던 거예요? 어떻게 사표를 그렇게 쓸 수가 있었지? 그러니까 졸업하는 경험이 아니라 중간에 그만두고 다른 걸 한다는 거는 진짜 이제 웬만한 각오로는 못 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쉽지 네. 않아요. 근데 거기도 현실적인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목표가 딱 있었고 수익적인 면이 좀 있었어요. 연봉 정도를 한 달에 번다면 이거는 내가 시간을 버는 거니까 혹시 유튜버가 잘못돼도 이 정도의 시간을 내가 벌었으니까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버틸 수 있겠다라는 딱 그 기준이 있었구나. 기준이 있었어요. 오. 그래서 딱 그게 그거였어요. 그냥 한 달에 버는 돈이 연봉 정도가 되면 그만둘 수 있다. 그럼 그때 그냥 금액으로 말해보면 얼마예요? 저는 목표가 한 달에 1,000만 원이었는데 그만둘 때쯤에 한 2천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목표가. 왜냐면 1,000만 원이 되니까 잠깐만 한 번 더 올려보자. 왜냐면 왠지 목표를 올리면 될 것 약간 같거든요. 우주의 기운이 날 도와서 수익이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약간 좀 높여놓고 나니까 그 달성이 되고 그만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금액적인 걸로만 그만둔 건 아니고 되게 폭력적인 사건도 벌어져요. 제가 있던 회사에서는 네. 돈을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니까 그걸 못 내신 분들을 제가 상대하는 부서였거든요. 징수팀이라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압류를 했냐 그래서 와서 공격적으로 하셔도 너무 그냥 이렇게 해피하게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여차하면 뭐 유튜버가 있으니까 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예. 여유가 있네. 예, 그 밈 중에 힘을 숨긴 힘숨찐이라는 그런 밈 아시나요? 네. 예. 저는 약간 그런 쾌감이 있는 거예요. 약간 변태적인 쾌감이 있는 거예요. 니네 아무리 그래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재벌집 막내 아들이 약간 이렇게 뭐 어디 알바로 취업해서 사장님한테 욕 먹어도 네 이렇게 할 수 그런 걸로 하니까 어느 순간에 딱 그냥 마음이 이미 결정이 예, 됐구나. 어느 날 딱 눈을 떴는데 이제는 그만둘 수 있겠다. 그게 그냥 무슨 하늘의 계시처럼 딱 와요. 그래서 딱 그냥 그러면 어릴 때 제가 생기부를 봤더니 네. 되게 눈에 들어오는 게 워낙 공부를 잘하셨더라고요. 일단 뭐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다수 네. 공부 잘하는 학생인데 네. 눈에 띄는 평가가 독서를 좋아하고 글쓰기를 잘하고 문장 내용 파악과 전개될 내용의 추리력, 상상력이 탁월하게 보인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문학도들한테는 할 법한 표현인데 선생님이 이런 거를 쓰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 어떤 그 문학적인 거를 내가 소화하고 그걸 사람들과 나누고 이런 소질이 있다는 거를 어릴 때부터 본인도 인정했어요? 제가 고3 때 그때 장문 선생님이 저한테 엄청난 막 칭찬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장문을 전교에서 100점이 한 명인데 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때부터 내가 글을 잘 쓴다는 거를 깨닫고 시인 등단도 했고 그리고 글로 상 받은 게 진짜 많아요. 한 10개는 될 거예요. 아니 그러면 네. 그렇게까지 내가 학창 시절에 글을 잘 쓰는 걸 본인도 알았으면 네. 뭐 인문대나 네네. 약간 그런 관련된 전공을 택했을 법도 한데 아예 다른 데를 선택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저는 현실이랑 이상은 좀 다르게 봤던 것 같아요. 인문대 가봤자 돈 안 될 것 그건 안 같아서 되잖아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구나. 인문대 최고 베이스는 아나운서나 뭐 이런 앵커님들이나 이런 어떤 작가님들이나 작가님들도 사실 뭐 좋은 작품 큰 거 해야지 돈 많이 버시.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인문으로는 제가 먹고 살기는 힘들 거다. 그런 현실적인 생각이 있었고 그 대학에 들어가서 취업 준비를 해서 이렇게 가면은 그냥 먹고 살 것이다. 이런 현실적인 어떤 분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어릴 때 내가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하고 글쓰기를 잘하고 하는 건 네.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말이랑 글이랑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둘 다 생각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멍 때렸어요. 계속.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아빠 차를 타고 가면서 벽을 이렇게 바깥을 보면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사람들한테 전달해서 공감받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글이랑 말이랑 동시에 되게 유리한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의 문법이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네. 학교 좋은 데 나오고 뭐 좋은 직장을 가고 네. 좋은 직업을 갖고 네. 막 이런 기존 문법의 툴을 그나마 나는 잘 걸어온 사람이다 아니다. 너무 잘 걸어온 사람이고 너무나 모범적으로 말 잘 듣는 아들로 살아온 아이다. 그러다가 네. 갑자기 가슴 뛰는 일을 찾아서
다시 가게 됐는데 네. 그게 알고 봤더니 과거의 내 소질과 굉장히 맥이 닿아 있더라.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고몽 씨는 아이들이 지금 어린데 그렇게 육아에 관심이 많고 교육에 관심이 많다면 기존의 문법이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길을 그래도 착실하게 가게끔 하실 생각이세요? 아니요. 어떻게 그렇게 단호하게 아니라고 하지? 네. 이게 와이프랑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공부를 막 시키면서 얘가 하고 싶은 거를 몰랐을 때 얘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정하지 말자. 대신에 얘가 뭘 잘하는지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정말 미치도록 파악을 해보자. 네. 그래서 기질은 이미 파악을 했는데 얘가 재능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일단 노래는 못해요. 일단 확실하게 음치인데 아니 애 4살이라면서요. 너무 못해요. 그러니까 노래는 시키지 말자. 대신에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좀 찾아보기 위해서 진짜 이것저것 다 시켜주자.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뭘 시키자고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뭐 승마를 배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장사도 같이 해보자. 어렸을 때. 그러니까 조그맣게 진짜 친구한테 카페를 빌려서 우리 일주일 동안 딸이랑 장사해보는 거예요. 맞아. 그럼 되게 많은 게 보일 거예요. 얘가 사회성이 있는 아이인지 그리고 얘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센스가 있는 아이인지 그쵸. 뭐 이런 게 여러 개가 보이겠죠. 네.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 얘한테 같이 다 해주고 얘가 뭘 좋아할지 모르지만 물어봐서 다 해보고 그리고 어떤 다양한 상황들에 놓였을 때 얘가 어디서 빛을 발하는지 이거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없어. 네. 아무리 뭐 이것도 해봐, 저것도 잘하는 게 해봐.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없어. 그리고 본인한테 계속 물어도 모르겠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상당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한 인류의 80%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90%? 그러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얘가 잘하는 게 없다.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한 그것도 다 생각을 해놨어요. 그러면 유튜브 저랑 같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것도 좋은데 네. 결국에는 부모가 알려줄 수 있는 거는 내 삶을 통해서 삶을 대하는 태도밖에 알려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요새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지금 갑자기 감독님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잠시만요. 일본 감독님인데 제가 잠깐만 검색 좀 잠깐 해봐도 자, 돼요? 그럼요. 애니메이션 감독님인데 어? 호소다마모루 감독님 맞아요. 오! 약간 네. 재능이 호소다마모루 감독님 그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나는 아직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다. 근데 나는 이 세상이 좀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가르쳐줘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그분도 딸을 키우고 있고 그 딸들을 키운 것들의 경험이 작품이 다 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한 분야에 너무나 유명한 대가라서 그냥 자기는 하나만 생각을 한대요. 이 세상을 너무 불안하고 무섭게 살지 않아도 된다. 그거만 이 아이한테 가르쳐줘도 얘가 모든 순간들을 행복을 찾아가면서 살 수 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살았거든요. 불안해. 이거 잘 안 되면 망해. 망하면은 인생 끝이야. 나락이야. 죽음이야. 막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는 사실 행복한 방법을 잘 몰랐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셨어요? 제 성장 과정도 네. 그러니까 우리 때만 해도 워낙 정답이 넘치는 세상이었어요. 그쵸. 이거 아니면 죽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 못하면 그냥 너는 나고자. 넌 오답이야. 네. 너 인생은 잘못됐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수준에 못 가면 대학 못 가면 너는 이제 그러면 뭐 먹고 살기도 힘들어. 맞아. 너 할 줄 아는 것도 없잖아. 공부라도 잘해야지. 막 이런 좀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사실은 지금도 그게 주류의 생각이긴 하잖아요. 아니요, 저는 이제 그래서 좀 눈을 돌리고 봤더니 그렇지 않게 사시는 분들이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 수 있는 사회가 빠른 속도로 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용기를 얻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 아이들도 그리고 우리 20, 30대들도 좀 더 용기를 갖고 되게 힘낼 볼 필요가 있다. 네네. 뭐 이런 위로를 나누고 싶었던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오게 된 과정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성공을 좀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작은 성공. 그러니까 대학에 가는 거 되게 큰 성공이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저도 이제 아이한테 다양한 경험을 해주고 싶었던 거는 작은 거를 이겨보는 거, 작은 거를 얻어보는 그 경험들이 되게 맞습니다. 자기 효능감이 엄청나게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성공이라고 규정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그런 성취감을 아이들이 많이 쌓아가는 거 너무 중요하다. 자, 그러면 네. 고몽에게 물어봅니다. 커서 뭐 할래? 저 원래 작가나 글 쓰는 사람 되고 싶었잖아요. 네. 또 웹소설 작가가 될 거예요. 오, 그래요? 평생 소설 쓰고 살 거예요. 그 소설 안에서 제가 살 거예요. 고몽 필명으로 고몽 쓰실 거예요? 안 그러려고요. 다른 걸로? 왜냐면 웹소설을 쓸 때 제가 또 뭔가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유튜브로 또 그게
이게 영예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숨기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힘숨찜 좋아하잖아요. 힘숨찜 좋아. 좀 재숨고 해가지고 재능을 숨긴 고문을 해가지고 오. 이제 성공한 다음에 밝힐 거예요. 어머. 그 전에는 밝히고 싶지 않아요. 작자 미상. 네, 작자 미상. 유튜브의 그런 어떤 이런 약간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하는 거는 좀 비겁하다 생각하고 다른 작가님들한테 거기서 내가 어느 정도 팔리고 나서 유튜브에서 사실은 제가 좀 힘을 숨겼었는데 예, 요 작품 야. 아시죠? 이렇게 딱 그런 그 반전의 쾌감을 또 변태예요. 예. 아니에요. 신인 작가가 변태예요, 신인 작가가 거물이 되는 그 순간을 저는 응원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해서 그때 인터뷰 다시 한번 따주세요. 감사합니다.